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장을 좀 앞두고 간밤에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더불어서 외신 뉴스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지만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보다는 5월 FOMC 회의 결과가 빅스텝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에 대한 매매 시그널을 좀 제대로 잡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오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또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불어서 지금 현 시간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시장도 오늘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현재 0.23% 상승하면서 2,746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8% 상승하면서 943포인트 선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을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 네 분을 모시고 오늘도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까지 소개를 좀 드렸는데 지금 현 시각 다른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살펴볼 텐데요. 딱 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69,1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6,000원에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2, 3분기에 주가 상승할 거라는 분석이 방금 나온 만큼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램 가격의 추이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0.47% 내리면서 42만 6천 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조정을 받는 요인으로 좀 살펴보자면 금요일장에 양 매도세가 출회가 되기도 했고 또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1위에 꼽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자면 네이버는 1%대 오르면서 33만 9천 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 980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딱 보합에서 출발을 하면서 82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도 혼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6만 3천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출발 17만 8천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47% 오른 10만 6,5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2차 전지 배터리 셀은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0.34% 내림세 집계가 되면서 58만 5천 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 LG화학은 0.38% 소폭 오르면서 52만 5천 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장 코스닥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0.94% 오르면서 64,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08% 소폭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39만 6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도 좋은 모습, 2차 전지 소재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0.35% 오르면서 22만 8,1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지난주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딱 보합에서 출발을 하면서 펄어비스 10만 1,3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7만 9천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상승과 보합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1%대 상승 9만 8,100원 예상되고 있고 CJ ENM은 0.52% 오르면서 13만 4,5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첨보, 위메이드, HLB는 딱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첨보는 33만 8,300원, 위메이드는 10만 600원, HLB는 3만 700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최근 인수합병이 무산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나타내면서 전거래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열사들도 동반해서 거래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할지 보면 오늘도 강하게 상한가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560원 출발가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더스 코스메틱 보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상한가로 도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1%대 급등하면서 3,995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앱 지수도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독점 실시권 확보 소식에 21%대 급등하면서 마쳤는데요. 오늘은 딱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8,23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니몰입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에 16%대 급등하면서 마쳤는데 오늘장 추가적으로 2%대 상승 탄력 나오면서 5,88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EN플러스 살펴보자면요. 쌍용차 인수 타진 소식에 광림과의 특장차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이 부각이 되면서 13%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4%대 추가 상승 나오면서 4,8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거래에 상승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NX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국토부가 서울시의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에 10%대 오르면서 2,545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신하우징 보겠습니다. 역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15%대 급등하면서 2,59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좀 비슷한 종목인데 한국가구 보겠습니다. 주요 가구업체들이 가구 가격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5%대 상승하면서 8,83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사료 보겠습니다. 동사를 통해서 두울물산이 우회 상장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오르면서 10만 9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하임 INT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가구 사업 관련 회사인데요. 역시 부동산 정책 관련 기대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3%대 상승하면서 4,62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룸투코리아 보겠습니다.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을 출시하면서 흥행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상한가 오늘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9,23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UNI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목적을 대폭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대 상승을 하면서 13,3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에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덕수 총리 지명 소식이 확정적 뉴스가 보도가 됐죠. 이에 따라서 10%대 상승하면서 8,5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 대산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으로 완화가 됐죠. 이에 따라서 외식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대 상승하면서 MP대산 875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광림도 이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 소식으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4월 4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낼 수 있을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파트너님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까지만 하더라도 빨간불을 켰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출발 지수를 보니까 약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네요. 관련돼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4월 시장은 좋을 겁니다. 좋다라는 게 뭐 지수가 폭등하면서 좋다기보다는 테마 장세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 얘기를 했죠. 3월 시장은 초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죠. 위험할 뻔했기도 했고,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질 수도 있었던 위험이 있었었는데 3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를 했고, 3월 16일서부터 해서 4월 들어가기 전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가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구도 되고 그랬는데 그 3월 16일서부터 해서 4월 들어가기 전까지의 체감보다 이 4월 달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소비주들 이제는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갈 때가 됐고요. 뭐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그 종목들이 못 갔고 눌려 있었고 2년 동안 그동안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주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항공주서부터 해가지고 음식업종까지 많은 업종들의 종목들이 있는데, 뭐 화장품들도 마찬가지 전날 그래서 강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쪽 소비주들 위주로 보신다 그러면 지수가 밀려도 체감은 상승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밀린다고 해도 소비주들은 오히려 올라가거나, 지금 보면은 LVCNC, 이치한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지는 쪽이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 소비주들은 계속 4월 달에서는 잘 봐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뭐 밀리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밀려봤자 뭐 지수가 2,600이 깨질 일은 없고, 뭐 많이 빠져야 뭐 2,650일 거고, 적당히 빠지면 2,700에서 마무리를 할 거니까 뭐 밀려도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 뭐 카지노, 뭐 호텔, 뭐 백화점, 그다음에 엔터주, 음식업종, 이게 다 소비주들이죠. 이쪽 애들로 다 공략을 하면 계속 시장은 상승장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소비주를 위주로 보시면서 지수 1차 목표치 뭐 2,800, 2차 목표치는 2,950까지 보셔도 될 시장입니다. 어쨌든 눌리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종목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질문 들어와 있는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유아복을 팔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유아용품, 유아 아동복 이런 거를 판매를 하거나 이제 유통하는 업체인데,
인수위에서 최근에 간사단 회의에서 저출산 인구 절벽 양극화 해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데 뭐 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눌리면은 또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소비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업종들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얘 혼자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그래요. 만약에 제로투세븐이 뭐 화장품이라도 팔았다면은 지금 오늘 뭐 3% 5%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시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는 있지만 밀려면 오히려 매수가 된다. 그래서 10,000원이 깨지면은 뭐 추가 매수나 매수 공략 가능하시고요. 올라오면은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뭐 나빠 보이진 않은 그런 이제 패턴이니까 뭐 조정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반도체. 자, 서울반도체 시세가 약하죠. 오늘 IT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주성엔지도 빠지고, 뭐 덕산네오로스도 빠지고, 후성도 빠지고, 유니테스도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제가 뭐 지난주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IT 섹터가 제일 지금 멍청해요. 안 움직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IT가 움직이려면 지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지수 폭등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2,800에서 2,950 올라간다고 했지만 이게 뭐 폭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움직였던 것처럼 살금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IT를 땡겨주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4나노에서 불량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TSMC 쪽으로 물량들이 다 뺏겼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파운드리 쪽으로는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 거기다가 지금 GOS 논란 때문에 핸드폰의 성능을 굉장히 제한시켜버리는 이상한 그런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뭐 이런 거 뭐 하드웨어적인 방법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제한을 걸어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 뭐 전 세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제일 많은 뭐 인도서부터 해가지고 유럽, 미국 뭐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이미 보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핸드폰 쪽에는 판매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GOS 논란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아이폰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지금 화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그래 버리니까 다른 IT 섹터들도 지금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섹터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쏠려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소비주 같은 경우들은 마스크 제한 해제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IT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한데 다른 애들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박스권이나 약세를 계속 보이는 반면에 소비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얘도 어쩔 수 없이 IT죠. LED 쪽 IT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IT 쪽으로 돈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쪽도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탈 겁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오면 한 13,000원 그리고 올라오면 15,000원 여기 왔다 갔다인데 급등은 나오지 않으니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는 가능하시고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겠다면 15,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느낌 자체가 소비주 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죄다 흐름들이 뺏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쪽을 사는 게 더 좋고 이쪽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는 가겠지 뭐 집까지 내려와봤자 1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괜찮다고 봐요. 뭐 IT가 뭐 맨날 안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지수가 한 2,900 정도 찍을 때에서는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보유 내지는 매수 공략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기대를 해봤는데 지수 자체는 약합니다만 테마군들은 역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미국 증시 부분들이 이제 고용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증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오늘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조금 약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중국 상해 이제 봉쇄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약간 장기화 조짐들이죠. 그다음에 오미크론 환자가 약간 늘어난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21선하고 61선 사이의 가치는 물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이제 거래소에서는 조만간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들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좀 탈피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그재그 형태의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약간 잡혀지고 있는데 코스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전체적으로 현재 바닥 박스권을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조정을 보여야 하는데 횡보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좀 있죠. 그래서 전체 그런 흐름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상위를 보시면은 오늘 IOK가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쌍용차 관련된 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쪽 그 관련된 쌍용차 관련된 부분들, KH 그룹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이제 쌍방울 관련된 그런 컨소시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IOK가 두 번째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급등은 좀 약간 늦죠. 그점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6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보류를 하고요. 다만, 시장의 특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NX나 덕산 하우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덕산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 그 다음에 고층 건물, 또는 뭐 교랑했을 때, 현재 그 바닥에 부분 데크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주름진 어떤 그 종이처럼 현재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까는 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된 현재 그 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산 하우징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5일 고점에서 보면은 5일 정도 조정을 보였던 그런 내용인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주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2단으로 급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단으로 급등한 것은 1단으로 조정을 보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되면은 항시 고점 대비 5일 또는 21선 지지 이 두 개의 법칙을 항시 확인을 좀 하신다면은 오늘이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상당히 증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이 되면은 한번 접근을 좀 해봐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덕산 하우징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도심주택 그 공급 시행 PF 소식,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왕성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의 연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고려 시멘트나 뭐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발주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이제 후발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더라도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부분들. 근데 한일 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 정도 쉬어줬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재 삼표 시멘트도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부분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순환매가 이제 왕성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거의 일단 최근에 쌍용 관련 쌍용차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처 KH 그룹을 현재 참여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KH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그 쌍용차 관련된 부분에 쌍방울과 같이 현재 그 컨소시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부분들이 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자회사 부분들의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그 면역 항암제 쪽에 미국 이제 바이럴진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은 상당하게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mRNA 이제 치료제 그 현재 백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 쪽으로서 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 이제 바이럴진도 면역 항암제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 치료제 일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KH 필룩스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KH 필룩스 부분들이 오늘 두 번째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이제 거래량들이 다소 활발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제 거래량하고 거의 흡사한 거래량들이 한번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쌍용차 관련된 부분하고 엮였지만은 자체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KH 필룩스 말고도 그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차바이오텍이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점에서 한 2주 이상 쉬어가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차바이오텍도 오래간만에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쪽도 나름대로 그 4월에 국제학술대회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4월에는 한번 그 좀 이게 현재 이슈가 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차트 우량주에 어떤 성격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KC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KC는 이제 반도체 제품, 부품 제조 현재 전문업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될 때마다 한번 그 튀어오르는 업종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전기차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늘도 이제 순환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가 지난 주말에 크게 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그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잠깐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KC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번 이 고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추세 이탈이 돼서 현재 바닥을 형성을 했어요. 저점이 낮은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고 이런 그 채널들 형성을 하다가 현재 그 오늘 추세 반전이 상당 부분 강하게 좀 일어나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KC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던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20주선하고 60주선 이 박스권 사이에 갇히다가
현재 본격적으로 21선을 좀 탈피하는 20주선을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직전 고점까지 한 번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순환매로 한번 그 KC가 좀 강하게 좀 밀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 후발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데, 현재 별도로 한번 준비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남선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SM그룹 관련된 현재 그 자회사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한번 부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HMM에 대한 그 M&A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한번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M그룹의 대한상선, 대한해운, 그다음에 SM상선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HMM도 도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가 이제 그 과열 3일 정도 이제 과열 해제 기간이죠. 오늘이 지나면은 한 번 더 급등을 좀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남선알루미늄이 전체적으로 이제 쌍용차도 있고 HMM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단기 고점에서 한번 급락이 됐지만은 과열이 풀리면은 다시 한번 급등해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남선알루미늄도 알루미늄 급등가도 있기 때문에 대창이나 이구산업 이런 종목과 함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앞서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지수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조금 지수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덜 들어오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 장부터 조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강하게 수급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돌파 부분이 좀 어렵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빅사이클에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넷겐즈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종목 이제 합병 이슈 이후 지금 넥슨이라는 회사가 이제 넥슨 GT랑 넷겐즈랑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슈가 한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 부분도 1위를 찍었다는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IOK랑 이런 종목들이, 광림이랑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광림 밑에 자회사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림도 지금 강하게 상승 두 번째 상한가 중이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상한가 중입니다. 그 외적으로 지금 나노스나 비비안, IOK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1등주, 2등주 매매하신 거 아니면 웬만하면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높은 가격이고 추격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인치컨트로스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과 이제 열 관리 부품과 그리고 배터리 모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어서 미리 조금 공부해보자라는 관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이 불안하면서 조금 자동차 생산에 이런 차질이 좀 생겨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이제는 많이 눌려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할 준비가 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헝가리의 배터리 모듈 공장의 이제 가동을 이제 다시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배터리 쪽으로도 좀 더 이제 연결될 수 있구나, 모듈 종류나 인쪽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구나 하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액의 80% 이상이 엔진 관련 부품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야지 이 회사도 늘어날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신차 사이클 정도는 이제 완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신차 사이클에 이제 엔진 교체 시기가 조금 늦다라는 게 이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이제 차를 바꾸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이제 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이제 순환이 돌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다라는 리포트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비의 매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 회사가 우리가 준비를 한 게 많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빨리 점유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별 매출 추이 전망인데요. 일단은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도 있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옛날에는 테슬라 전까지만 해도 국내, 그러니까 전 세계 차량 시총 1위였는데 지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도요타는 아직 엔진을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많이 눌려 있어요. 일단은 관심을 이제는 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되었을 때 그때 부분에서는 완벽한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 적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12,000원, 13,000원 부분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고 하고 시장에 수급만 들어온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재질의 금속 물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규모는 시총이 높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자재 이슈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아연 같은 부분도 33% 정도의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이슈가 돌고 있고요. 또 연이라는 소재에 대해서도 15%, 그리고 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반면 은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다른 보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회사의 매출 규모는 2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하다.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주 SMC라는 조업에 대해서 합리화된 프로젝트를 조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랑 연결돼서 지금 현재 원자재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배당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싸졌을 때 이때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균형이 잡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금속 관련해서는 고려 아연이 좀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회사도 동박이랑 전구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재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신사업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는 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연의 가격이 재고인데요. 아연이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로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원자재 이제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러시아가 못했던 부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수급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생산량은 좀 많이 줄었다.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보다는 생산량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 이슈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너무 높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래 내려왔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내려왔을 때 지금 이제 신고가까지 다 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면을 보면서 눌림목의 서치를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17만 5천 원 이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노릴 수 있다. 지금은 일단 오늘은 좀 캔들의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락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내려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엔터주를 좀 갖고 왔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전체적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K-팝의 이슈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라는 그룹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국내 지역별 매출을 봤을 때 국내보다는 해외, 아시아랑 북미 쪽에 많이 쏠려 있다. 이 부분만 해도 51%입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슈만 잘 된다고 했을 때 하이브의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팝 판매량에 대해서도 좀 밑에 여기 준비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국내 3사, 4개사죠. 이제 4개사 정도가 비포로 보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JYP랑 그리고 하이브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카카오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서 앞으로 음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는 눌림목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2만 5천 원만 잘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 조금만 더 동반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단기점으로는 지금 일단 33만 8천 원이 조금 저항의 부분이 작용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2만 5천 원만 잘 지지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찬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좀 빨간불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흐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점이 특징적일까요? 네, 이 뉴욕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빨간불은 났지만 빨간불이 너무 약하죠. 약한 빨간불이 났습니다. 좀 전에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뀐 부분은 좋지만 국내 증시 변동성이 이만큼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뭐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그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폭보다는 훨씬 작게 움직이는 게 국내 시장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이 외국인이 매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은 오늘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불이 이 강보합 정도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순매수가 좀 약하죠, 개인이. 그리고 이게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를 한다라면은 국내 시장 힘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지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뭐 빨간불이 나더라도 강보합 정도의 약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소폭의 하락, 상승을 하더라도 소폭의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종목별로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에 대비하시면서 종목별 차별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종목을 잘 선별하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 조건은 첫 번째가 실적입니다.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이 좀 더 신중한 자금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아니면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빨간불로 돌아선 것은 좋으나 수급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쉽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꼽아주신 특징적인 종목들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우리 부장님께서 보고 계셨던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특징주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엔터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JYP 엔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뭐 약보합 정도긴 하지만 플러스로 갔다가 뭐 이 마이너스로 조금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좀 좋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4만 원 정도에서 시작한 주가 지금 2달 만에 62,000원입니다. 50%가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엔터주들이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오죠. JYP 엔터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 매출이 작년 4분기, 작년 2021년 하반기에 잡혔죠. 그리고 이제는 22년 1분기부터 콘서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형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됩니다. 컴백을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콘서트도 좋고 그리고 다른 여타 매출액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JYP 같은 경우는 여타 IP에 대한 매출액도 있기 때문에 뭐 트와이스를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컴백 이런 부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 대해서도 성장성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들 대부분 대형 엔터사들 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서도 JYP 엔터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들 이익단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까지 주가를 올려줬다는 부분들 봤을 때 외국인이 시장은 매도하는데 이 종목은 샀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이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JYP 단기간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서 오늘 JYP 엔터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어디 쪽 보고 계실까요, 부장님? 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 중에서 뭐 또 다른 섹터인 호텔신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항공주들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금일 같은 경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었다가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한번 쉬었었죠.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쉬었고요. 지금 수급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오는 상황이 최근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은 숫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물류가 좋아지는 걸 1분기가 물류가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기본인 호텔이 좋아집니다. 1분기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약 한 30% 가까이 객실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부분 마찬가지죠. 해외여행이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라면 면세점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객실이 좋아지고 면세점도 올라가고 호텔신라의 두 기둥인 호텔과 면세점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죠. 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묶여 있을 때에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아니라 조금 낮아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호텔신라 오늘 매매 시그널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제로 실적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기가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호텔신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장님, 그럼 저희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좀 전략을 끌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빨간불을 켰다 혹은 약세로 좀 전환됐다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후장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리어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심심하거나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면 시장이 좀 올라가겠는데 여기서 확실히 좋아지는 포인트, 분명히 2차 전지도 반도체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시장을 올리려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 수급이 사실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은 좀 더 심심하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나쁘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럴 가능성 낮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이 더 얇아졌죠. 오늘 오후장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지수는 좀 심심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섹터와 종목들, 특히 종목별 장세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최상단 대형주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의 박스권이 좀 얇아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금융기획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